네, 오늘의 그 저상승 문법 독해편 그래머 부분에 있는 그 짧은 문장 3개 정도만 정리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유닛 3는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도 수동태로 조금 많이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동사 시제 1, 2에서 나왔던 동사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너가 그런 대부분의 그런 지하철 노선도를 본다라면 너는 아마도 알지 모른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라인 안에 라인에 있지 않는 것, 즉 도로 지도와는 인라인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챌 거래요. 그러니까 라인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라인에 있지 않다, 즉 일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인에 있지 않다, 즉 일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리트맵 도로 지도와는 같은 라인에 있지 않다, 즉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얘는 this is because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because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지도가요, 일반적으로는 topological maps라고 했을 때 위상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상 지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넘어가려다가 그냥 좀 설명드리는 게,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위상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의 정보로, 그러니까 검색되어서 나타내는 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 정보를요 하나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하철에 대한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실제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동래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위로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일자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보통 지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지하철 노선도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로의 지도와는 맞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지도냐면 단순화된 지도예요. 뭐 하기 위해서냐, 오직 관련된 정보만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도이고, 그래서 오직 관련된 정보만 남겨진 그런 지도라는 거죠. 지하철 노선도에서는요 역에 관한 정보와 그리고 그들의 서로 연결된 그런 정보가요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는 거죠. 지하철 노선도는 역과 역 사이, 환승에 대한 정보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정보, 거리나 그런 규모, 방향, 그냥 진짜 실제 방향과 같은 것들은 무시가 된다는 거죠. 즉 위에 살짝 아래로 가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야. 그냥 오른쪽으로 쭉 표현을 해놨지. 지금처럼 직선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이게 살짝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로 표시한다는 거야. 왜냐? 관련된 정보만, 필요한 정보만 남겨놨기 때문인 거야. 이것은 만드는데요 위상 지도를 유용하게 만든대요. 뭐냐면 그런 연결과 그 다음에 정거장의 수를 체크하는데 되게 빠르게 하도록 유용하게 한대요. 여기까지 했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위상 지도, 단순한 예시로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 지도, 다른 말로 뭐 지하철 노선도, 얘는 뭐와 다르냐면 일반 도로 지도와는 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예요. 주제. 위상 지도는 필요한 정보만 있다. 일반 도로와는 다르다. 필요한 것만 표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적인 부분은요, 사실 뭐 are not이라고 하는 건데 뭐 exist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usually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simplified, 그 다음에 is kept라고 하는 건데 simplified는 조금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요거 정도는 바뀔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ignored, 어휘적으로 중요하고 useful도 중요할 것 같아요. quickly는. 요 단어들은 실제 바뀔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단어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법은요, 여기에 나오는 뭐 관계사나 아니면 현재 완료 수동태, 그리고 그 다음에 is kept라고 하는 부분 수동태, 그리고 뭐 ignore, 그 다음에 maintain,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to check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달려있다는 건데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상황 윤리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달려있는 것을 상황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쉽게는요, 내가 개미를 죽였다, 이게 옳고 그른가 라고 하는 거는 개미가 나를 물어뜯어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았다 라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쉽게 예시를 들어준다라면. 그래서 주장하는데 어떤 걸 주장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윤리는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리고 상황은요 받아들여져야 된다. 어떤 거냐면 상황별로, 사례별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따를 수 있는 윤리는 중요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른가를 판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이 발달시키도록 융통성 있는 신념을 발달시키도록 장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그들의 결정, 여기서 융통되지 않는 그런 것들, 즉 융통성 있지 않은 보편적인 일반화된 신념보다는 그들의 결정을 조금 이끌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신념으로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대요. 말 그대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생물을 해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보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상황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윤리적인 부분으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그런 윤리적인 부분으로 받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인 윤리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법칙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법칙은 일련의 윤리 법칙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일련의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포기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 포기될 수 있는 건데,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더 큰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포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상황 윤리를 삼는 보편적인 상황 윤리를 일부러 삼는 사람도요 일반적인 윤리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큰 좋은 점, 이점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윤리를 포기할 수 있는, 즉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인 윤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황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연결사들 요 문제는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상황윤리에 대해서 제목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적인 부분 정리하고 어법적인 게 있으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depends on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e taken 혹은 exist, 그 다음에 flexible, 그 다음에 guide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possess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serve라고 하는 단어들, 어휘로 되게 출제 확률이 높고요. 어법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what이나 that 이런 부분들은 늘상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는 관계사고요. 이거는 명사절, 여기도 명사절 대시고 여기는 that 또 명사절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 that은 관계사입니다. 여기도 관계사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부사, 관계사라고 하는 것들은 혹은 명사절 that은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은 사실 연결사 어휘로도 정말 뚜렷한데 하나 제가 짚어드리자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문장으로 나올 수 있고요.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원칙들은 포기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맥락상의 반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이해 안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자, 때때로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에 있는 리프에 있는 그런 절벽에 있는 산호들은요 노출되는데, 그런 젠틀 커런트라고 했을 때 해류가 이런 천천히 오는 따뜻한 그런 물에 난류라고 하는 거죠. 난류는 따뜻한 그런 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적당하게 흐르는 거예요. 난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 산호는 천천히 흐르는 그런 따뜻한 물에 노출된다. 이것은 돕는다는 건데요. 그들로 하여금 살아남도록 어떻게 하면 높은 높은 논도가 높아져 가는 것에서 살아남도록. 여기서 survive는 살아남다, 무언가에 대해서 살아남다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게 하는데, 이런 산호가요 점진적으로 accustom to change,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거예요. 적당한 난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따뜻해졌구나라고 여겨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행히도 더 높은 물의 온도는요, 어떻게 기온 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온도는요, 좀 이러한 따뜻한 난류들을 끝내버릴지도 모른다, 없앨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크게 효과를, 즉 안 좋은 효과를 줄지도 모른대요. 뭐냐면 산호에게 그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고 그들로 화이트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즉 하얗게 바꾸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얗게 바뀌어버린대요. 되게 따뜻한 그런 난류에 있는 산호들은요 되게 알록달록 그런 이쁜 부분들이 있는데 하얗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따뜻한 온도에 조금씩 올라가는 온도에선 적응도 되고 뭔가 예행 연습으로 견딜 수 있게끔 만드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난류도 없어져 버리고 정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따뜻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돼버리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주면서 산호를 알록달록이 아니라 그냥 하얀색으로 변질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산호들은 죽을 수도 있는데 몇십 년 후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연결사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휘들, survive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ecome accustomed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cause도 중요하고요. hire도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damaging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turning, dead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휘적으로 되게 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로 여겨지고요. 마지막으로 어법은 여기서 목적격 보호의 원형 형태나 아니면 become accustomed라고 하는 수동태, to be pp라고 하는 투부정사 수동태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관계사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보이고요. 뭐 stressing도 turning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become accustomed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실제 뭐 서술형 문항이나 아니면 뭐 어법 고치기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적으로는 크게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